프로그래밍 언어 14장 구조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 배열과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절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구조체 배열과 그 다음에 포인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구조체 배열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배열. 구조체 배열 말고 뭐가 있었죠? 그렇죠. 포인터 배열이 있었죠. 이건 뭐냐면 결국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같은 것들이 어떤 거냐? 구조체일 때는 구조체 배열, 포인터일 때는 포인터 배열이었습니다. 자, 같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배열 선언입니다. 자, 구조체 배열은 일반 배열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구조체 배열 앞에 스트럭처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구조체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국은 구조체가 어떤 형태인지 형태를 선언해주죠. 그래서 구조체 선언 또는 구조체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배열을 구조체 변수인데 이 변수를 배열의 형태로 해서 여러 개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구조체 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배열이죠. 배열의 표시는 여기 꺽쇠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자료형은 person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int a에 3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배열이죠. 그리고 여기가 자료형인 것처럼 여기는 person 그다음에 my 클래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결국은 뭐예요? 요소가 3개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각각 요소가 여기는 정수형이고 여기는 person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스트럭처를 써서 얘가 구조체임을 알려주는 거고요. 자, 초기화하는 방법은 배열 초기화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는 콤마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배열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A, 뭐 B, 뭐 C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맨 마지막 쉼표가 없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여러 줄이 있어서 콤마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각각 하나가 뭐냐면 구조체의 그 초기 값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my 클래스에 0이 여기에 들어가고 1이 여기에 들어가고 2가 여기 들어가는 당연히 3은 없죠. 0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배열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콤마 없음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3명의 학생의 성명과 성별과 나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당연히 구조체의 정의 또는 구조체 선언을 해줬습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구조체 이름을 사용해서 그리고 나서 메인 안에서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배열의 형태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배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홍길동, 김가을, 이결혜라고 해서 3명의 정보를 초기화 시켰고요. 그죠? 자,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줄여쓰기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한 칸 뒤로 가서 얘하고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뒤에 프로그램 소스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NT라고 하는 변수는 반복문을 위해서 만든 변수고요. 자, 맨 앞줄에다가 이 내용을 출력을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여기 6S라고 하는 6칸을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이니까 지금 보면 요거는 순서, 이게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성별, 여기가 이제 나이죠. 여기는 이제 앞뒤 때문에 8칸을 잡았네요. 자, 여하튼 반복문을 통해서 3명의 값을 출력을 할 건데 여기 첨자를 이용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그 구조체 변수를 출력을 한 겁니다. 멤버들을. 자, 여기는 뭐 4칸 잡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0부터 시작이니까 1을 더해서 1부터 시작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값수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구조체와 포인터인데 구조체에서 사용하는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에서 사용하는 포인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고요. 우리가 어떤 변수를 가리킨다. 그죠? 뭐 정수형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열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인 포인터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포인터를 구조체 멤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형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뭐 어디에서든지 당연히 구조체가 선언되어야 그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구조체의 변수, 구조체 변수죠. 구조체 변수 m을 선언해줬고 초기화를 같이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멤버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가리키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걸 P라고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P를 포인터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의 타입은 멤버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P가 결국 멤버라고 하는 변수를 멤버라고 하는 구조체를 가리킨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얘가 한 번에 읽을 양이 얼마큼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멤버의 크기만큼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사용인데요. 선언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사용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을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를 p라고 선언해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어의 타입은 멤버로 해서 한 번에 여기 전체를 홍길동이 앞에서부터 23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한 번에 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멤버로 타입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이 멤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주소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M의 주소가 P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결국은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P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얘를 가리킨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면 이 P가 M의 어떤 변수의 멤버들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가 가리키는 놈 이럴 때는 항상 별표에 P를 붙이죠. P가 가리키는 놈이죠. 그 놈이 이 M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소들 각각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점을 찍고 멤버 변수를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점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얘부터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포인터 별표에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써주는 거예요. 즉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사용할 경우 그 포인터를 통해서 구조체의 멤버를 접근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것을 뒤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네임, P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성별, P가 가리키고 있는 애의 나이,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우선순위 때문에 가로를 써준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가로를 안 쓰게 되면 점이 먼저 수행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간접 멤버 연산자인 화살표를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말 그대로 P가 가리키는 애의 네임. P가 가리키는 애는 여러 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네임이라는 멤버를 읽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P가 가리키고 있는 젠더를, P가 가리키고 있는 에이지를. 그래서 요 표현보다는 요 표현이 더 쉽다. 가독성, 즉 소스를 봤을 때 빨리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프로그램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멤버를 선언하여 구조체 변수를 출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show라고 하는 구조체를 정의했습니다. 선언했어요. 거기에는 3개의 멤버가 들어있죠. 이름하고 수하고 가격이 들어있네요. 그죠? 자, 이 메인 함수에서 구조체 변수 선언. 구조체 변수. 그게 뭐예요? t죠. t를 선언해줬습니다. 선언과 함께 초기화를 했네요. 그리고 이 구조체를 가리키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p입니다. p를 통해서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는 요 t의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요 작업입니다. 자, 구조체를 선언해주고 변수도 선언해줬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도 선언해서 이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F문이 9개나 있네요. 자, 첫 번째 출력이 됐고 두 번째 출력, 세 번째 출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의 경우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값을 t.name, 원래 이게 t니까 변수 t의 값이 name하고 수하고 price가 들어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직접 요거를 출력한 거예요. 이걸 출력했습니다. 근데 이 t를 누가 가리키고 있다고 했어요? p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해당 값을 출력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가독성을 위해서 간접 멤버 연산자인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것이 요거죠, 요거. 그런데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싶다고 한다면 요 세 번째 것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두 번째보다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를 구조체 멤버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할 때, 선언한다고 해도 되고, 정의할 때 멤버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지금 3개의 정수를 멤버로 선언했습니다. 그죠? 요 뒤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역시 구조체를 또 하나 선언을 해줬어요. 여기에서는 정수형과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 배열과 나이라고 하는 정수형, 그 다음에 뭘 넣냐면 이 위에서 정의됐던 이 데이터 타입의 변수도 여기다 추가를 했는데 이때는 포인터를 넣었네요. 그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멤버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멤버로서 요소이 멤버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정수, 문자 배열, 포인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특별히 요거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멤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는 뭐냐면 데이트라고 해서 결국은 연, 월, 일의 값을 하나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 줬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학번하고 이름하고 나이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선언이 안 됐냐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멤버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조체 변수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요 뒤에다가 넣었네요.
S의 멤버인 SD를 D의 주소 값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S의 그 추가적인 멤버로 이것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했더니 각각은 이렇게 출력이 되죠. 맨 마지막에 입학일자는 여기 있는 값이죠. 이것을 간접 멤버 연산자를 이용해서 각각의 멤버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결국 구조체 배열도 뭐다? 배열이다. 구조체 변수 선언할 때 배열을 표시해야 된다. 즉, person이라고 하는 이게 구조체죠. 구조체 이름. 쉽게 해서 자료형이죠, 자료형. 그리고 국어의 변수명. 이 변수명이지, 변수명. 변수명의 배열인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조체 배열은 이렇게 선언을 해준다. 그러니까 구조체 선언하는 것은 일반 구조체하고 구조체 배열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변수 선언할 때만 개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 2절을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